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좀 찍어드릴까 하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간단한 교육 영상 찍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차트를 볼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조건 검색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오늘은 좀 짚어드릴 텐데, 현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술적 분석도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했을 때 항상 교과서적인 답변은 똑같죠. 우상향하는 차트를 사라. 아래에 지지선이 많은 종목을 사라. 주가가 5일선 위에 안착한 걸 사라.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적혀져 있는 책들이나 이런 교육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만의 색깔과 자기만의 성향과 이런 게 있는 거지, 주식에서 반드시 우상향 차트만 사야 된다. 우상향 차트를 사면 수익이 많이 나고 골든크로스 종목을 사야 한다. 물론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10개의 경우 중에 7개 정도는 맞아요. 3개 정도 빗나가겠죠. 근데 7개? 그런데 장세에 따라서 이게 맞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글로써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 차트 분석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전과 같은 조건 검색식, 내가 기준을 잡고 있는 걸 변경하지 않으면 사실 수익보다는 손실을 더 많이 볼 거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유지하고 싶으면 매매를 안 하고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좋아하는 차트들은 저한테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KPF 이런 차트들을 저는 보통 좋아하죠. 이동평균선들이 장기 이동평균선. 자,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 10일선, 21선, 15일선 이렇게 보는 시장이 있는 거고요. 60일선, 120일선, 240일, 480일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을 보는 시장이 있어요. 제가 항상 시장을 제일 먼저 짚어드리잖아요. 브리핑을 할 때도. 그런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시장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으면 예전하고 똑같이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현 시장 상황부터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 아니었다면 사실 KPF 이런 차트 제가 되게 좋아하죠. 장기 이동평균선들 촘촘하게 모여있고 얘네들 다 지지선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현 구간에 진입한다 그래도 밀려봐야 4,800원? 그러면은 이거 이탈하면 손절, 이탈 안 하면 계속 가지고 이 구간에서 한번, 이 맨 밑에 241선 구간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5,5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평소에 제가 보는 관점이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장기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건데 물론 거래량도 봐야 될 거고 호가창도 봐야 될 거고 이 회사의 재무도 봐야 될 거고 섹터도 봐야 될 거고 고려할 요소는 많아요. 그런데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장에서는 사실 물론 차트 좋은 거 제가 또 가긴 가요. 그런데 사실 생뚱맞은 종목들이 많이 가죠. 우하향하고 있는 60일선을 건드리는 차트들에서 급등이 좀 나옵니다. 제가 지난 영상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요즘 째려보고 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아마 지난주 일요일 영상이었을까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비트코인 관련주 쪽으로 돌렸죠. 근데 결국 또 한국 화장품도 오늘 슈팅이 나왔더라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얘 차트들이 어떻죠? 제가 이거를 평소에 제 관점으로 봤더라면 절대 추천하지도 않았을 종목이에요. 왜냐면 아래로 지지선은 한 개도 없고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거든요. 쉽게 말해 바닥을 잡으려는 건데 주식은 바닥을 잡는 것보다는 사실 발목을 잡는 게 안전하고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 관점으로는 60일선 밑에 있는 종목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건 제 관점인데 그런데 현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우하향하고 있는 60일선을
돌파하는, 이 노란색이 60일선입니다. 60일선을 돌파하는 순간 슈팅이 나오는 시장이에요. 슈팅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슈팅이 안 나오면 이건 그냥 계단식 하락이거든요, 계속. 그래서 사실 60일선 돌파하는 종목을 찾을 때는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재료라던가 뭐 섹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왜 앞서서 이렇게 60일선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사실 저도 조건 검색식을 쓰긴 해요. 제가 치킨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치킨 종목도 드리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예를 들려고 60일선 돌파에 대한 조건 검색식 하나만 넣어봤습니다. 여기에 조건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만족되는 대상수가 확확 줄어들어요. 2884종목을 해서 제가 해당하는 조건에 만족스럽게 나온 것들만 추려지는 건데 조건을 많이 넣으면 2개, 3개 나오고 1개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조건도 계속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건은 간단하게 넣는 게 좋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넣고 그 다음부터는 이 100몇 개, 200몇 개의 차트들을 한 개씩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쉽게 버는 일은 없어요. 뭐 되게 주식하면은 금방금방 수익 보고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체크할 게 뭐 미증시만 체크할 건가요? 중국 증시도 체크해야 될 거고 선물도 체크해야 될 거고 이런 수백 개 차트들 중에 괜찮은 차트들만 뭐 몇십 개 추려서 그 종목들의 섹터들도 봐야 될 거고 거기에서 매매 동향도 봐야 될 거고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섹터를 또 거기서 추려내야 할 거고 그렇게 추리고 추려도 100% 수익이 난다? 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뭐 노력은 배신하지는 않긴 해요. 그리고 뭐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심화 교육이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되게 간단하게 조건 검색식을 만들었어요. 주가가 60일선을 돌파한 종목들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검색을 누르면 123개밖에 안 나와요. 123개나 돼요 하시겠지만 123개 밖에요. 이 중에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거래량 없는 건 다 빼고 거래량 있는 것들 중에 과연 60일선 돌파한 종목들이 금일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봐보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60일선 돌파하고 슈팅 나왔어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볼게요. 얘도 오늘 60일선 돌파하면서 슈팅 나왔고 우하향 차트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잡기가 힘들죠. 60일선에 근접한 게 아니라 갑자기 갭뜬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오늘 시초에 60일선 위에서 시작해서 슈팅 나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60일선을 기준으로 슈팅이 나온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60일선 돌파하고 슈팅 나왔어요. 지금 공통점들이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60일선 돌파한 것 중에 거래량 많은 거 순서대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됐던 종목들 전부 다 공통점이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에서 60일선을 돌파한 종목들입니다. 얘도 60일선 돌파하고 슈팅 나왔고요.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데 사실 이런 종목은 현 시장 트렌드랑 안 맞아요. 보시면 이건 다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우상향하고 있긴 한데 지지선이 제 역할을 못하고 너무 쉽게 계속 무너지는 따라서 우상향하고 있는 60일선을 돌파하는 차트는 어쨌든 60일선 돌파하고 슈팅 나오긴 했는데 현 시장하고 맞진 않아요. 얘가 좀 특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버킷 스튜디오 전일 60일선 돌파하고 오늘 한 번 더 슈팅 나왔죠. 메이슨 캐피탈 이것도 60일선 위로 돌파하고 시작해서 슈팅 나왔고 우하향 차트 똑같죠. 그런데 뭔가 공통점이 보이실 거예요. 상승 추세를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60일선을 돌파하는 종목을 들어갈 거면 60일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들어가서 적당히 수익 줄 때 먹고 나와야 돼요. 괜히 오기 부리면 위에서 물려요. 자, 또 필라코리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60일선하고 바짝 붙었죠.
자, 그러면 이런 거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필라코리아 넣어두고 61선 돌파할 때 그 돌파 시점에서 진입하고 돌파 못하면 그냥 바로 손절하고. EM코리아 얘도 수소 관련주인데 61선하고 거리가 좀 머네요. 패스. 이글벳 얘도 이런 거는 사실 이글벳이나 제일바이오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게 정상적인 시장에서 흐름이죠. 주가가 상승폭 보여주고 눌려서 횡보하다가 61선과 121선을 이탈 안 하고 61선 지지받고 재차 반등.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차트예요. 교과서적인 차트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교과서대로 하면 수익 보기 힘들어요. 얘는 그냥 재료가 좋았어요. 제일바이오가 같기 때문에 따라간 거지 이 개별 종목의 차트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프리지텍 얘도 61선 딛고 슈팅, 얘도 61선 돌파하고 슈팅, 얘도 61선 돌파하고 슈팅. 중앙오션 61선 돌파하고 슈팅. 그 전까지 계속 우하향이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61선 딛고 슈팅 나왔다가 그냥 무너졌죠. 그러니까 61선 한번 시세 주면 61선 돌파할 때 한번 시세로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쳐다보지 마세요. 물론 다시 한 번 더 맞고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이런 차트 되게 많아요. 줌인터넷 이것도 괜찮죠. 예전에 한번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61선 뚫으면 얘도 어쨌든 당일날 5% 슈팅 나왔어요. 다음날에도 8% 가까이 슈팅 나왔고. 넥스트아이 우하향 차트에서 61선 뚫고 안착 후 다음날 슈팅.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61선 뚫고 슈팅 나왔다가 저항선 두드러 맞고 바로 밀리고. 대창? 대창도 괜찮네요. 이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현재 61선 돌파했거든요. 그럼 얘는 슈팅 나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1300원 정도 선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7, 8% 정도 되겠네요. 지금 제가 61선 돌파하는 종목들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61선 뚫고 슈팅이 나왔고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에서 61선 뚫은 종목들이 슈팅이 나왔다 라는 거죠. 교과서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를 사면 안 되죠. 왜 사요? 이런 거. 얘는 좀 그렇고 이런 거를 61선 뚫었다고 사면 안 되죠. 주식을 제대로 좀 정석으로 배우신 분들은 이거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사요. 차트 다 우하향하고 있고 뭐 하나 투자 근거가 없거든요. 급등 전까지만 봐도 분봉도 마찬가지고 뭐 주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월봉도 뭐 내일 모레 망하게 생긴 차트인데 이런 거를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석대로만 한 사람들은 현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절의 각오를 가지고 이런 61선을 계속 이런 61선 돌파 시도하는 종목들을 하루에 정말 3, 4개씩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슈팅 나와라 하고 이런 식으로 손절하고 이런 거 확실하게 하면서 하기에는 현재 시장이 나쁘지 않은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손절 각오도 없고 나는 뭐 손절보다는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은 그냥 넘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시장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제가 HLB라던가 기타 다른 등등의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리딩을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벌써 아까 이렇게 그럼 오늘 시간에 간 종목 한번 봐볼까요? 액션스퀘어 이 친구도 파노 때문에 가긴 했어요. 주식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슈가 생겨서 해당 종목이 급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종목의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라고 하기 좀 뭐하겠네요. 99% 종목에는 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 종목을 핸들링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데 걔네들은 사실 이슈야 만들면 그만이에요. 어떻게든 엮으면 돼요. 정말 뉴스야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원래 가려고 했는데 이슈를 만들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정해져 있고 그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이슈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슈가 등장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이 좀 쉬워질 거예요. 어차피 올라간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 종목이 뭐 악재 뉴스가 뜨든 뭔 뉴스가 뜨든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 주식은 매일매일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기간을 잡고 뒤돌아봤을 때 넉넉한 수익이기만 하면 됩니다. 2달을 기다리던 3달을 기다리던 뭐 어때요? 1년을 기다리던 어떤가요? 30-40% 수익 보면 되지 그 종목으로.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주식이 좀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일단 액션 스퀘어도 60일선 돌파하고 슈팅 나왔네요. 오늘 시간의 거래량 터진 종목들 좀 봐보죠. 자, 옴니 시스템 이거 또 마찬가지죠. 60일선 우하향 깔고요. 60일선 돌파 시도하는 종목이었어요. 오늘 시간에 9%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아까 60일선 밑으로 깐 종목들 60일선 순간 돌파한 종목들이 오늘 100종목 정도 있었죠. 그럼 60일선하고 최대한 근접한 종목으로 조건 검색식을 돌리면 한 3-400개 나올 겁니다. 그 중에 몇 개가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HLB는 거르고 자 롱투코리아 이 친구도 60일선 오늘 꽉 찬 양봉으로 마감하고 60일선 위에서 하고 끝났죠. 시간에서 6% 올랐네요. 서메이지 파트론 같은 경우도 60일선 돌파 계속 실패하고 있긴 한데 얘도 여기 한번 위에 쳐주면 14,000원까지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현 시장 상황에서는. 자 이제 뭐 거래량이 없으니 자 오늘 뭐 시간의 종목들은 뭐 그렇게 볼만한 게 많지 않네요. 게임주들 또 한번 좀 움직였고 자 이렇게 해서 60일선 돌파하는 종목들을 몇 개를 찾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종목의 매매 동향이라든지 그 종목이 뭐하는 회사인지 재무는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추려내서 종목을 진입을 하는 겁니다. 주식에서 요행은 없어요. 저도 매일매일 집에 와서 영상 찍기 전에 영상 찍고 차트 돌려보고 뉴스 챙겨보고 또 미국 증시까지 체크하면서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이 시세를 보여줄지 자 미국 증시가 강세일 때 미국 증시 내에서도 섹터가 있겠죠. 미국 증시가 예를 들어 반도체 관련주가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줬네요. 그럼 다음날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가 어떤 섹터의 종류들이 올랐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정말 할 게 많아요. 되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뭔가 화려하게 뭔가 되게 많이 알아야 되고 뭐 나만의 뭐 노하우가 잔뜩 있어야 되고 뭐 꼭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할애하면 다들 좀 더 재밌게 주식할 수 있을 텐데 뭐 본업이 있으시고 하시니 이렇게까지 할 수 없고 하니까 저한테 리딩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앞으로 더 많은 내용 알려드릴 거고요. 조건 검색식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남들은 뭐 저만의 뭐 노하우가 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뭐 공개할 수 없다 하는데 뭐 그거는 그러면은 혼자 공개 안 하고 그걸로 많이 돈 벌라고 하면 돼요. 저는 어쨌든 다 알려드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하는 것들도 계속 공유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영상이나 글들 꼼꼼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듯 하네요. 영상이 20분입니다. 과연 여기까지 보신 분이 계실진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